바뀌고 만난 시련이 격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뭐 저런 것도 생겼어. 저런 것도 생겼네. 자, 깡짜로 만들어낸다. 빛나는 백두산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백두산 명마 신화를 긍지 높이 전하며 끝없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보니까 이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백두산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백두산을 찾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한 좀 일이 생기면은 백두산을 찾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백두산은 조선인민이 산이 아니고 김일성 일가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뭐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고 선전을 해요. 2대 지도자인 김정일은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선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중요한 결심을 할 때마다 백두산을 가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수령님의 김일성 수령님의 말하자면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지도자라는 자기한테 자기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게 백두산이고 그래서 백두혈통인 거거든요. 저는 김일성 때 백두혈통을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지. 김정일 시대 때 뭐 거의 마지막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시대 때 연구를 해보면 백두혈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 나와서 백두혈통 이야기를 그렇구나. 많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백두혈통 이거는 김정은과 연관이 돼 있다. 사실 어머니 쪽이 취약해요. 그래서 절반은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오사카 출신 제일 교포예요. 오사카. 네. 그러니까 요거는 후지산 혈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 표현을 북한이 매우 싫어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좀 매우 신경적으로 싫어합니다.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고용희 씨라는 게 이름이 고용희로 알려졌는데 맞아요, 정말 고용. 고용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희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서 안경복. 만경봉을 타고 북한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서 고영이가 좀 제일동포로서는 드물게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눈이 내린다라는 공연을 해요. 그 주연을 합니다. 근데 그 주연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마침 김정일 위원장이 그 공연을 가서 봅니다. 봤어. 가서 봤는데 저 주인공 한번 끝난 다음에 저 주인공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고영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납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데 그날로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사라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만수의 예술국장 주연이 출근을 안 하니까 네. 난리가 터진 거예요. 난리가 터지니까 고영이 어디 갔냐 집에 찾아가봐라 막 그러는데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영이 이제부터 없는 사람이다. 찾지도 말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말고 이제부터 고영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지시가 내려오고 그때부터 고영이가 김정은의 사모님으로 평양 사모님으로 등단을 합니다. 야. 와 그럼 평양 사모님. 그때 만나가지고 이게 첫눈에 반한 건가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반짝반짝. 눈에서 반짝인 거죠. 근데 째포라고 부르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일 째포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교포라 그러는 걸 째포라 그러는데 네. 째포는 뭐 이런 말은 북한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식으로 하면 2등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원주민한테는 남조선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로 나쁜 게 제일 교포입니다. 이건 거의 일본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장을 놓으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 조국이 좀 살만하니까 좋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고영이가 이런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고영이가 김정은의 어머니예요. 그게 처음에 김정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고 콤플렉스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렇구만.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북조선에 북한에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김일성이가 백두산 근처에서 싸웠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 만주 쪽에서 네.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40년도쯤에 이제 일본군한테 밀려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김정일이랑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이 하도 뭐 김일성이가 백두산 근처에서 빨치산을 했다고 그러니 이전에는 이제 뭐 백두 행군길, 뭐 백두이 밥산. 눈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 그래서 백두산은 완전 김일성 가게가 가져간 거야. 김정은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백두산 근처에는 일본군이 없었어. 그러니까 추워서 거기 거기를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 거기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야 백두산 영하 근처가. 지금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하 40도인데 우리 어떻게 살아? 대마고원이고 백두산인데 거기 일본군이 왜 있어? 빨치산을 해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가 맞아요. 공급을 받으면 빨치산을 해야 되는데 항일운동이 아니라 도피한 거네. 그렇죠. 도피한 건데 사실은 백두혈통이라는 게 이제 고영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근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초기에 뭐 종파투쟁이니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실 아주 드높여가지고 한 게 기껏해야 망경대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일성 생가 망경대라는 이제 그 강변에 이렇게 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망경대 혈통이다.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경대 가문의 뭐 위협을 이어봤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백두혈통, 백두산 출생, 귀틀집이라는 뭐 사령부 건물도 만들고 그 뒤에 있는 봉우리는 정일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백두 장군 뭐 백두혈통 이래가지고 김정일을 이제 백두혈통으로 했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 가계 세습을 통해서 이어가야 될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한 명분으로 후계자론을 이제 만들면서 그 매뉴얼까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네. 후계자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반드시 살아 있을 때 지명을 해야 된다. 왜? 죽은 다음에 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수령의 풍모를 닮은 사람을 해야 되고 수령과는 반드시 세대가 달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여정이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령과 같아요. 세대가 겹치네. 그러면 김여정은 사실 아이들 4대 세습으로 가는데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4대 세습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후계자론이라는 그 책을 자세히 보면은 충실성만 있다면 그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여정이 여자기 때문에 김주애가 여자기 때문에 후계자가 안 된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데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북한은 정교한 틀을 가지고 북한은 이 자기네들의 세습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